안녕하세요. 건강 형평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될 윤진아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고요. 사회건강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자 하나의 철학적 의미로서 건강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 건강 형평성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찰을 총론 입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는 여러 차원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차원 중에 몇 가지 사례를 보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태어나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기대연명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84년, 남아프리카 공화는 53년입니다. 30년이나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 수준, 문화적 수준, 의료 체계, 이런 사회적 요인이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나라 안에서는 어떨까요? 네, 소득 수준에 따라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네요. 6.5년이나 차이가 나는 기대 수준은 의료 체계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차이가 나고 있을까요? 네, 건강 왜 그럴까요? 건강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던져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병인 사람이 있는데 병인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환경은 직감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가장 심플한 구조입니다. 병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병인은 연령, 성, 유전, 우리가 아는 것들이죠. 흡연, 음주, 운동, 식습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일하고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서 병인에 노출이 되고 병인과 관계돼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인 것들인데요. 관계, 사회, 문화, 자연환경, 의료 체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나라는 것보단 우리라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건강의 사회 결정 요인인 돈, 자원, 정치, 권력이 분포에 따라 차이가 생기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겠죠. 국제관계, 국가정책, 관련행정, 지역사회, 회사정책, 개인에게까지 각 요소별로 분포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건강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차이에 따라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은 상태가 불공정하거나 사회 정의에 어긋날 때 우리는 건강 비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조 중에 WHO가 얘기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결정 요인에는 구조적 요인과 중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구조적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거버넌스, 거시경제, 사회, 문화사회적 가치가 있고 이것이 사회경제적 위치인 교육, 직업, 소득, 인종, 성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중재요인은 전통적 보건 서비스로서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심리적 요인, 생활습관, 생물학적 형태들인데 의료체계와 연관을 맺어가면서 수정 가능하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하고 보완 가져가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은 사회경제적 위치와 전통보건소 사이에서 사회 통합과 사회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건강을 위한 재원부포의 문제라든가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취약성이나 위험 노출이 달라지게 되고요. 중재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만드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 자체가 사회 경제적 위치에 영향을 주게 되죠. 다른 말로는 건강을 잃는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저는 복잡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논의할 때 WHO는 폴리스 액션으로 해서 글로벌리제이션, 마크로 레벨, 메사 레벨, 마이크로 레벨 각각을 나눠서 건강 형평성의 개념에서 피할 수 있는데 또는 고칠 수 있는데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를 건강 형평성의 방법으로 한번 나열해 보자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건강 형평성을 당위성이 아니라 연구의 방법론처럼 사용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각 단계별로 뭘 할 수 있는지 나열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고칠 수 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면 더 많이 고칠 수 있는 게 됐지 않을까요? 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고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따라서 이러한 건강형평성의 개념은 우리가 얼마나 연구하는지,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 영국 얘기를 볼까요? 영국 보건당국은 담배를 피우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신체 활동을 하는 등 개인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반면에 브리스톨 대학 데이비드 고든은 가난하지 말고, 가난한 동네에 살지 말고 주거 환경을 바꾸고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를 받으라는 약간의 사회적인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모두 옳은 말이고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지에 대한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자, 1800년대도 그랬고 아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오래된 미래입니다. 옛날에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얘기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산업보건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자유와 평등한 건강인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소크라테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회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시에는 노예와 시민의 차이가 컸잖아요. 당시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내가 살던 시절에는 인구의 75%를 외국인 거주자와 노예가 차지했었어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일하도록 되어 있는 인구 집단이지요. 난 내 책에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가진 만큼 먹고 마시며 스스로의 건강을 돌볼 수 없다라고 기술했지요. 그랬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나는 시민들처럼 건강 추구는 여가, 재산, 자유를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오늘 학회가 건강의 사회결정에 관한 것 같은데 우리 때는 분명히 사회적 지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때의 건강 추구는 균형을 유지할 자유적 행위가 가능하냐와 상관돼요. 나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알크메온, 혹시 왔는가? 왔으면 자네의 건강과 평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게. 짧게. 테스 형, 손가락 테스요. 나왔어요. 나는 건강은 평등에 의해 유지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다 보니 독재, 즉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의 의견이 독주하는 세상은 결국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평등도 테스님이 이야기한 평등한 자유, 동등한 자율권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난 반대파에 의한 독재의 경우도 결국 마찬가지로 질병을 야기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다양성과 선택의 권리가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알크메온 아저씨, 다 좋은데요.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 형이고 이분은 히포크라테스 형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자, 1800년대 얘기가 있는데요. 1800년대는 양적 연구가 좀 진행이 됐었어요. 윌리엄 가이 선생님, 어떤 연구 진행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저는 런던에 있는 노동자 그룹 간의 발열률이 어떻게 다른지 연구하기로 했었지요. 제 가설은 유독한 냄새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노동자가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을 거라는 거였지요. 유독한 냄새에 노출되는 쓰레기 청소 근로자에서 발생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했었죠.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벽돌을 쌓는 근로자에서 3배나 높은 발열률이 나타났거든요. 벽돌을 쌓는 노동자는 가장 보수가 적었고 영양 상태가 제일 나빴으며 오염된 공기에 밤낮으로 노출되는 가장 비참한 마을에 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른 직업군도 연구해보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소득과 생활 수준이 낮은 것이 원인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리엄, 안녕하세요. 비슷한 연구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닌가요? 나는 프리드리 엥겔스입니다. 영국 노동자의 계급 상태에 대해 보고서를 썼지요. 당신과 같은 시대의 연구입니다. 그 당시 1840년 영국은 노동자가 해고와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 심했고 이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지속적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기에 부적절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었고요. 즉, 질병과 그 분포는 사회적인 것이며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사회적 범죄예요. 범죄, 소시오모럴하고요. 광산에서 근무하는 의사 서머빌 스콧 앨리슨입니다. 저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있지만 느낄 수 있죠.
이 나라 노동자 계급에서 발진 티푸스 발생은 매년 겨울에 관찰되지만 특히 생필품 물자의 가격이 높을 때, 고용이 어려울 때, 임금이 낮을 때 더욱 심하지요. 결국 유해 물질 노출이란 경제적 착취에서 불건강에 이르는 원인적 경로의 한 단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황상 근처라 더 잘 아시는 것 같군요. 옆독일 비르휴라는 의사 아시죠? 사회의학, 세포병리학 창시자로 불리시는 분이요. 그분도 집단적 질병은 어디에서나 사회의 결핍을 암시하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이건 소셜머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열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100년 전처럼 정말 지금도 뜨거운 저희도 이렇게 토론이었네요. 토론하고 있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도 이렇게 토론하고 있다. 정말 열띤 토론이었죠? 20세기 생의학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생물학적, 화학적, 신체적 현상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이 발전하였고 의학도 발전하였죠. 치료와 예방의 지름길이 생겼고 기전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수정하거나 막는 것이 가능한 시점까지 생물학적으로 발현될 때 질병의 기전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각 기전별로 수정하는 약물이나 막는 것이 가능한 치료법이 발전할 수 있었죠. 다만 논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워졌던 거죠. 여기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밖에 있는 것이니 우리한테 관심 있는 유해한 환경이나 사회적 조건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오류도 쉽게 범할 수 있었는데요. 기침하는 엑스레이 환자가 엑스레이에서 섬유화 소견이 없으면 진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DNA에만 연구하면 DNA에 영향을 주는 환경 사회적 요소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게 될 수 있었고요.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 생의학은 달라졌습니다. 그 얘가 에피제네틱스인데요. 유전자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메틸레이션을 통해 발현의 정도가 질병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환경 및 사회적 조건이 메틸레이션에 영향을 준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생의학에서 환경적, 사회적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습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나쁜 생활습관, 질병에 이르는 생활습관은 개인적일까요? 사회적일까요?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여러 행동을 놓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미래보다는 현재의 이익에 더 큰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요. 여튼 개인의 선택이 행동 양식을 정하기 때문에 건강의 생활습관에 대한 건강은 개인 선택주의적 건강 형태라고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이번 베버 학회 내용이 선생님이시네요. 참 흥미있는 주제네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물론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얘기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에는 기본 가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한 동등한 정보량 말입니다. 우측 그림에는 되돌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알려주지 않았죠? 더 많은 길을 알려주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렇게요? 저는 제한적 조건에서의 선택이 과연 개인주의적인 것인가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전체, 즉 사회경제적 맥락이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생활양식이 아니라 부분의 생활습관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을지라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생활습관도 완전히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군요. 생활습관도 완전히 개인적이지는 않을 수 있네요. 개인적이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동등한 정보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경제적 위치가 정말로 건강에 영향을 줄까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사람들은 그 재원이 부족하니까 건강 질병이 생기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재원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체계를 평등하게 하면 이런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건강 차이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984년 영국이죠. 영국에서는 보편성, 포괄성, 무상의 3대 원칙을 통해서 누구나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의료제도를 만들고요. 모든 국민이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건강 격차는 줄어들었겠죠? 아니었습니다.
1980년도 블랙 리포트, 블랙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블랙 리포트가 국가의료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래스 1부터 클래스 6까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사망률이 다르며 그 차이는 1931년, 1951년, 1961년, 1971년이 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즉 의료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정말 건강에 영향을 준다면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점점 커지는 건 아니지 않았을까요? 의료 서비스 분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도 소득에 따라 건강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저기요. 저 윌킨슨입니다. 윌킨슨 고민이 선생님. 되시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저는 왜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에 악영향을 네. 끼치는가 고민해 보았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책을 읽어보셨나요? 네, 책도 읽고 테드도 챙겨봤답니다. 그럼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국과 스웨덴 얘기네요. 영국과 스웨덴에 대한 연구로 좀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신가 보죠? 절대적 자원이나 경제적 수준을 높인다고 건강 격차가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론이 잘 분석한 왼쪽의 연구를 보세요. 영국은 스웨덴보다 잘 산다고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빨간색 그래프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질병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영국은 사회계층별로 건강에 차이가 있는데 파란색의 스웨덴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평등한 사회 제도를 갖는 스웨덴의 경우에는 낮은 사회계층도 건강상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잘 사는 사람보다 스웨덴의 보통계층 사람이 더 건강하네요. 결국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건강을 위한 절대적 자원이 충분하더라도 또는 사회 경제적 위치가 높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색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로제토 효과 생각이 나네요. 로제토라는 마을은 동시대 미국보다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낮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탈리아 이민자였고 술도 많이 마시고 기름진 것도 많이 먹었었죠. 여러 연구자들이 건강한 공동체, 평등한 공동체가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그 책이시군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테드에서 발표하셨던 그 유명한 PPT 맞으시죠? 눈썰미가 있으시네요. 네, 그때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Y축에는 건강지표의 수준을 넣고 X축에는 GDP를 넣은 후 각 국가를 표시해 보았지요. GDP와 건강지표와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어요. GDP가 높아진다고 건강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네. 뭔가 새로운 분석을 해보시지 않았셨나요, 그때? 네, 저는 소득 불평등을 이용해 보았어요.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 국가별 가난한 20%에 비해 부자인 20%가 몇 배 부유한가라는 상대적 불평등 지수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X축에 넣어 보았지요. 이렇게요. 네.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다른 것들도 분석해 보았어요. 사람들의 신뢰 수준이라든가 사회에서 감옥에 가는 사람의 비율도 상대적 불평등으로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마머 교수 아시죠? 네. 마머 교수랑 친하신가요? 혹시 같이 연구한 거나 뭐 책을 쓰거나 한 것이 있으신가요? 마이클 마머 교수도 비슷한 연구를 하였지요.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마머 교수는 박탈지수를 이용하였어요. 소득, 고용, 교육, 건강, 범죄, 의료체계 삶의 조건 등이요. 이렇게 산출된 박탈지수는 사망률에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마머 교수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기껏 치료해놓고 다시 그 환경으로 돌려보낸다고 했던 거요. 네, 기억이 납니다. 저 그 책 읽었거든요. 네, 마머 교수와 제가 함께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요? 같이 쓰셨군요. 이건가 보죠? 건강의 사회결정론에 대해 사회심리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궁금해하신 부분에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경적 위치 차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엔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았지요.
심각한 사회적 위치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낙오되었다 또는 낙오될 것이라는 스트레스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걸 진화생물학, 사회생물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똘똘 뭉쳐 있다가 한 명이 낙오되면 사자는 그 사람을 먼저 잡아먹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위치가 어떤지, 나보다 누가 잘났는지, 나보다 누가 못났는지, 난 도대체 어디 있는지 서로 비교하는 것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법의 평등과 사회균형에서 이야기했었죠.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사회적 비교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 지배적 위계질서 안에서 선거 없이 위험하기만 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생존 기술의 일부예요. 그러나 그러한 비교가 내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에 민감하게 만들죠. 결국 낙오에 대한 경각심은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작동시키죠. 여기 계신 의학 연구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HPA축이 반응하게 되고 이후에는 저항, 고갈 그리고 소진으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각심은 1등부터 꼴등까지 모두가 갖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예요. 1등도 언젠가 자기가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론의 연구에서처럼 스웨덴에 비해 영국은 더 사회계층에 따라 건강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등하기만 하면 될까요? 불평등 그리고 사회 심리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윌킨슨이 강조해 줬는데요. 그것만으로 될까요? 비선진국 다른 나라 과학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윌킨슨의 데이터는 2만 달러 이상의 나라에서 주로 관련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2만 달러 이하의 나라에서는 GDP와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든가 기대 여명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나라의 수준에 따라, 경제 수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이러한 연관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주장하던 간에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 어떤 사회에서는 건강 향상 재현의 절대 부족을, 또 어떤 사회에서는 건강 관련 상대적 격차를 고려해야 될 거고요. 같은 사회에서도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서 각각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차드 윌킨슨과 마이클 머먼도 본인이 쓴 책의 서문에 나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 이 설명은 틀리지 않았어 라고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는 서문을 썼었습니다. 병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병인은 연령, 성, 유전, 우리가 아는 것들이죠. 흡연, 음주, 운동, 식습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일하고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서 병인에 노출이 되고 병인과 관계돼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인 것들인데요. 관계, 사회, 문화, 자연환경, 의료체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나라는 것보단 우리라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건강의 사회 결정 요인인 돈, 자원, 정치, 권력이 분포에 따라 차이가 생기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겠죠. 국제관계, 국가정책, 관련행정, 지역사회, 회사정책, 개인에게까지 각 요소별로 분포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건강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차이에 따라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은 상태가 불공정하거나 사회 정의에 어긋날 때 우리는 건강 비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건강 형평성의 세 가지 요소 기억나시나요? 네, 건강 형평성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을 때 건강 비형평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 구조적 차이가 있고 그것이 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불공정한 상태로 남아있을 때 건강 비형평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때의 차이는 절대적 차이일까요? 상대적 차이일까요? 네. 사회 심리학적인 상대적 차이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건강 향상 재현의 절대적 부족을 얘기하는 생의학적 모델을 얘기하는 절대적 차이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각각 맞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